최근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많은 미국인들이 스페인으로 이주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글이었는데요. 갑자기 미국인들이 스페인?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 이 글이 언론 기사를 통해 실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스페인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가 증가했으며 미국인이 대한 주택 판매는 2019년 상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무려 8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마드리드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역시 올해 1분기 중개수수료 매출 중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전년 5%에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역시 미국인들의 주택 중개 의뢰도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났습니다. 미국 주택보증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국가 순위에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무려 스페인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 회사가 구글 검색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집값이 비싼 도시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스페인 이주하는 방법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국가 미국.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반대로 미국을 떠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걸까요? 투자? 아니면 노후? 어떤 이유로 미국인들이 스페인으로 가는지 오늘 스토크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미국인들의 스페인 이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인들은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노후나 더 좋은 거주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국가는 캐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캐나다는 안전하고 좋은 자연환경 등으로 예전부터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주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노후를 지내기 위해 이주를 했던 것이었죠. 반면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 제도도 지리적인 위치도 문화도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이주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진행한다고 보기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유럽을 선택하는 이유로 집값을 바로 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집값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청년층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실제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인 35세 이하 인구의 90%는 여전히 부모 집에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임대료와 집값으로 청년층의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미 부동산 경기가 식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집값의 오름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에 따르면 6월 미국 주택의 중위가격은 41만 6천 달러, 하나로는 5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죠. 저렴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이는 미국 전역을 통계된 것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약 80만 달러로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총 가구의 25%만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은 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의 렌트비와 집값이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의 젊은 층들은 여러가지 대안으로 컨테이너에 살거나 친구와 룸쉐어를 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유럽인 겁니다. 특히 경제 불황으로 인해 다소 저렴하지만 따뜻하고 기후 좋은 남유럽들이 유독 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미국을 떠나 남유럽으로 갈 만큼 매력적인 요인이 과연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보다 저렴한 집값, 재택근무의 확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비자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먼저 남유럽의 집값은 미국과 달리 상당히 저렴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환율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20년 만에 1달러 1유로 현상이 이어지면서 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와 구매가 급증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비싸진 미국의 집값과 달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의 교외주택은 최근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구매 여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한 사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살던 싱클레어 씨는 통장에 있는 3억 9,300만 원으로는 애틀랜타에서 살만한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는 아들과 살만한 87평 규모의 집을 단돈 6만 달러, 하나로 무려 7,900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싱클레어 씨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 미국 집값이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면 이탈리아는 들여다볼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여기에 남유럽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미국인들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 저렴한 생활비라는 이점도 미국인들에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미국 내 총기 사건 증가와 정치 갈등,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갈등 확대 등이 미국인의 유럽 이민 트렌드에도 한몫했다고 분석했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돈은 어디서 벌지? 일자리는 구하고 가는 건가? 라는 의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재택근무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 요인인 재택근무의 확대는 비싼 대도시에 머물 요인을 없앴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 싱클레어 역시 사업가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탈리아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하죠. 또한 기존 미국인들의 유럽 이주는 그간 은퇴한 자산가가 고성이나 유럽의 고급 주택을 찾았다면 최근엔 젊은 세대가 주 고객으로 떠오르면서 IT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특히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꼭 미국에서 높은 집값을 내면 살 필요가 없는 젊은 층들이 유럽으로 오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소위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해외에서 일하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더 오랫동안 스페인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하죠.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쉽게 말해 한 국가에서 장기간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특별 체류 허가서를 말하는데요. 보통 관광 비자를 발급받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이용하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도 워케이션 비자라고 해서 외국인 고소득자에 한해 2년 동안 머물 수 있게 하는 비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핫해지고 있는 이슈인데요. 스페인은 IT 인력, 특히 개발자와 여러 고급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최대 5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고 해제 혜택을 제공하는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골든 비자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35만에서 50만 유로를 투자하면 거주권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인데요. 지난해 포르투갈의 미국인 거주민은 전년 대비 45%가 늘었을 정도로 골든 비자를 통해서도 부동산 투자나 이주가 손쉽게 가능하죠. 이렇듯 미국에 비해 저렴한 주택 비용과 원격 근무의 확대, 거기에 맞는 비자 발급으로 많은 미국인들은 꼭 미국이 아니라 더 경제적인 유럽을 택하고 이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인들의 이민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은 미국의 치솟는 물가, 집값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유럽을 택하고 있는 거지만 반대로 한편 현지 주민들은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으로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미국인들은 덴마크인 다음으로 1평방미터당 2,837유로, 평당 400만원 정도를 지불하며 스페인 부동산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최근 스페인에서 오른 집값의 대부분의 요인이 미국인들의 수요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컸다고 하죠. 포르투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및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수도 리스본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시작하면서 1년 새 리스본의 임대료는 평균 36%나 올랐고 1월 기준 임대료는 2015년 1,300유로에서 2023년 3,800유로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죠. 이렇게 현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각종 부작용이 일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골든 비자 제도 폐지를 고려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확대하는 것처럼 이제는 국경이 없어져버린 전 세계가 자국으로 고급 인력을 데리고 오고 유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미국인들의 스페인 이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죠. 바로 국가에 대한 관념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미국 사람이어서 미국에 살 필요도,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라와 나한테 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나라에서의 거주 선택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는 동남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비록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더라도 점차 이러한 현상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미국인들의 스페인 이주에 대한 이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글로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체감을 하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이제 정말 이번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노후나 자산 역시 다양한 국가들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미래의 가난을 대비하고 노후 자금을 위한 좋은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